네, 한류와 언어 9주 2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차 시에서 8쪽까지 이야기를 하고 지금 2차 시에서는 PPT 자료 9쪽 스타 시스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1차 시 8쪽 얘기를 하다가 끝부분이 살짝 잘렸는데 뭐 그닥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뭐 예를 들은 그런 슈퍼스타의 등장에서 뭐 비틀스 얘기를 하다가 그 동시대에 그만큼의 스타성을 갖지 못한 그런 그룹이나 뭐 밴드들을 이야기하려다가 얘기가 끝나서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쪽 지금 2차시 스타 시스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드디어 슈퍼스타를 만들어내야 이제 소위 말해서 연예 산업에서 큰 이윤을 남기게 되니까 스타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시스템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 시스템은 현대문화산업이 문화시장에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에 만들어진 전략적 상업제도다. 그러니까 K-팝이 공장형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그런 면이 있죠. 뭐 뛰어난 외모와 뭐 멋진 그런 모습에다가 그다음에 뭐 춤, 그다음에 이제 뭐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측면을 더 고려해서 이제 뭐 어떤 그런 음악적 실력,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아티스트적인 그런 작곡 실력이라든지 뭐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역량이라든지 소위 이제 대중 예술가로서 역량에는 좀 미흡하더라도 외적으로 드러나는 면이 뛰어나면 이제 아이돌로 발탁이 되어서 뭐 이제 그 그룹 안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적정한 시기가 되면 이제 도태되는 멤버와 이제 개인 활동을 통해서 또 뭐 가수가 아니더라도 뭐 이런 방식 아마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제 소위 말해서 K-팝의 일종의 SM과 JYP 또 YG 등이 수행해 왔던 그런 스타 시스템 전략적인 상업제도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봉사기관이 아니니까요. 근데 이런 스타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우리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벤치마킹을 한 것이고 과거에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의 대중문화 시스템에서 있었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매스미디어를 통한 문화산업은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아주 천병과 같은 존재로서 이들이 결과적으로 지난 차시에 말했던 소비적 우상, 네, 아이디얼스 오브 컨섬션, 소비적 우상을 양산해내게 된다. 그러니까 생산적 우상과 소비적 우상은 굉장히 다르다는 게 느껴질 텐데 정의하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생산적 우상은 어떤 내재되어 있는 지적 능력, 천재적인 능력, 외모와는 무관한 것인 반면 소비적 우상은 이미지에 초점을 두다 보니 외적인 요소가 굉장히 큰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중문화론에서 스타에 대한 연구는 스타 개인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스타가 만들어지고 관리, 유통, 소비되는 그 사회적 과정에 대한 탐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뒤쪽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개인은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상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타 시스템 안에서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중문화론에서는 스타가 되는 한 개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개인이 아니라 그 시스템이 탐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타 시스템은 할리우드 영화 산업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할리우드 영화의 생산, 유통, 소비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면서 스타 시스템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시작되었어요. 네. 이후 대중음악이라든지 스포츠, TV 등 모든 매스미디어의 영역으로 이제 확대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의 할리우드에 기반을 두지만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10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은 특히 최근 한 정말 2020년 3년 전에 한류 언어를 처음 시작할 무렵만 하더라도 뭐 사실 이제 어떤 그 소비자로서 생비자로서의 어떤
팬의 역할 같은 것들이 크게 많이 언론상에 이제 학술적으로는 이미 연구가 되고 있었지만 나오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소비자로서의 팬, 소비자로서의 팬덤, 그래서 뭐 생비자라는 용어도 좀 과거에는 좀 많았었지만 최근에도 언론에서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와 같은 논의가 사실은 여기 지금 소개하고 있는 리차드 나이어라는 사람의 논문이 197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문화 대폭발 현상이 한국은 1970년대인데 미국은 1950년대 이렇게 한 20년 정도 좀 길게 잡으면 한 세대 정도의 차이가 있다 보니 어찌 보면 우리가 90년대 겪었던 일들을 이미 미국의 어떤 대중문화 산업에서는 겪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스타 피나미넌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통해서 스타가 어떻게 생산되고 소비되는가를 학술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간단히 소개를 해보면, 자, 이제 지금은 당연히 소비로서의 우상에 대한 생각을 당연히 여러분들이나 나나 갖게 되지만 이 무렵만 하더라도 어떤 그 개인으로서 인간이잖아요. 인간을 소비한다라는 개념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 비인간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영화에서 스타란 영화 제작자가 제공하는 생산 현상이냐 아니면 영화 관객의 요구에서 비롯되는 소비 현상이냐, 사실 여러분들은 모두 이제 알고 있어요. 그 중간 영역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이 무렵만 하더라도 이것이 학술적으로 깊이 연구되어야 할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사회 현상으로서 스타가 가지는 조건을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생산과 소비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스타가 나왔을 때 이 스타를 단순하게 어떤 개인의 성공이라든지 개인의 매력을 넘어서서 사회 현상으로 바라봐야 하고, 사회 현상으로 바라볼 때 소비와 생산의 관점에서 각각 말하자면 다각도의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이 대중매체 그 매스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결론적으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이 소비를 결정하느냐, 소비가 생산을 결정하느냐. 간단히 말하면 어떤 스타가 있다, 혹은 어떤 드라마가 있다, 어떤 노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스타가 혹은 이 드라마가, 이 노래가 생산되었을 때 너무 이 생산품이 좋아서 소비가 잘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소비자의 기호를 판단해서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사실은 그 접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나 나는 이미 아까도 말했다시피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스타 그리고 그 스타덤의 기원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논점이 된다는 것을 리차드 나이어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사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노이즈 마케팅의 최초 사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뭐 옛날 얘기라 뭐 여러분들은 뭐 선생님도 본 적도 없는 하나의 사례를 보면, 바이오그래프 걸이라고 하는 플로렌스 로렌스라는 배우가 전차 사고를 당해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허위 기사가 실려요. 막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바이오그래피 걸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런 그 이제 이게 1950년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을 알고 봤더니 안 죽었던 거예요.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목을 집중하게 되면서 바이오그래피 걸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이제 소개가 되고, 또 배우의 이름도 유명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조금 전에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는 스타덤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홍보 기사로, 그래서 이 영화 배우의 이름이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알려진 최초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케팅을 한 거죠. 홍보 마케팅을 한 거예요. 이게 최초의 사건입니다. 굉장히 큰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았지만 굉장히 유명해지게 되죠. 간혹 뭐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볼 때 어떤 특정 연예인, 유명한 연예인과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스캔들이 나서 유명세를 타면서 이제 어떤 이름을 알려지게 되고, 물론 이제 그게 악효과를 봐서,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봐서 아예 이제 도태될 수도 있지만, 또 정반대로 이제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니까 소위 말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 얼마를 들인 그런 새로운 신생 스타의 경우에는 뭐 아니면 도의 결정이죠. 그러니까 더 큰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스타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최초의 사례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대중의 요구와 제작자의 이니셔티브의 교차점에 위치한다.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죠. 그 어떤 그 중간에 어떤 지점이 있을 것이다.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생산으로서의 뭐 스타 혹은 소비로서의 스타 그 어떤 접점 부분에서 정말 그야말로 딱 맞아 떨어질 때 이제 스타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12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 현상으로서의 스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산 현상으로서의 스타는 자, 우리 PPT 자료 12쪽입니다. PPT 자료 12쪽. 스타는 미디어 텍스트 속의 이미지들이며 할리우드 혹은 어디든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곳의 생산물이다. 발리우드, 인도에서 만들어내면 인도의 생산물이고 할리우드에서 만들어 할리우드의 생산물이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한 인간을 이렇게 생산품이라고 보느냐라고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대중문화 산업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특수한 생산물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할리우드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뭐 이 할리우드 경제학은 대중문화 산업에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4대 요소가 있는데요. 자본, 투자, 비용, 시장입니다. 그래서 자본은 스타는 제작사들이 소유한 자본의 한 형태로 독점적 성격을 지닌다. 그렇죠. 하이브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였던 하이브가 지금 뭐 주식이 좀 떨어지고 있다면 주가 총액이 뭐 1조, 2조 갈 수 있는 사실 거의 유일무이한 이유는 방탄이라고 하는 BTS라고 하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한 개체의 인간이지만 사실은 대중문화 산업 속에서는 한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본이라고 하는 독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자, 이 자본이 이제 거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초기 투자들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투자의 손실을 막고 투자의 이윤을 보장한다. 뭐 무조건 투자를 하고 잘 뜨지 않는데 계속 밀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소위 이제 트레이니 연습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초기 투자를 했을 때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투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업이니까요. 그 다음에 비용은 스타 관리는 영화 예산의 중요한 여기서는 이제 할리우드를 기본으로 하니까 네, 영화 예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스타를 관리한다. 뭐 간단히 말하면 미용실에 들어가는 비용, 의상비, 뭐 교통비, 매니저, 뭐 온갖 것들이 다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이 스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아이돌이 초기에 투자사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사들이 투자한 비용 때문에 처음에는 거의 이제 월급을 못 받는다. 그런 투덜투덜하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또 회사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에 대한 비용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니까 이제 또 해서 또 이제 재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시장, 네 번째 요소 시장. 스타는 영화를 팔고 이제 시장을 조직하기 위해 이용이 된다. 네. 이럴 경우 스타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영화는 훨씬 더 이제 관객이 들어오고 수익을 얻게 되니까 그때 이제 그 스타성을 갖는 존재는 자본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자, 스타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한 몇 가지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런 스타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개념은 없지만 하다못해 우리의 남사당패도 유명한 예를 들면 줄타기의 명인이 있다든지 소문이 나는 거죠. 누가 왔다더라. 뭐 탈춤을 출 때 누가 잘한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있었지만 그런 것이 경제적으로 정말 자본으로서의 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인식한 그런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1933년에 여러분들도 잘 아는 파라마운트사와 또 1937년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대형 영화사들이 큰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제 스타성이 있는 배우들을 기용을 하면서 기사회생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나오게 돼요. 특히 1950년대 TV의 등장으로 영화에 위기가 생겼는데 그렇죠. 영화가 위기가 생겼죠. 지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영화관이 굉장히 위축된 것은 물론이지만 사실 하나 굉장히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사실 OTT를 굳이 보지 않아도 되었던 사람들이 이 코로나의 2년 반 기간 동안에 신청하여 이제 OTT를 보고 편안하게 집에서도 영상이 틀어놓고 대형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놔서 굳이 내가 발품 팔아서 이 바쁜 와중에 영화관을 가게 될 것이냐, 과거와 같게 될 것이냐. 우리가 앞에서 단성사가 이제 멀티플렉스에 밀려서 단관들이죠. 한 영화관에 이제 영화관에서 하나의 영화만 상영하던 그런 시대가 이제 저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뭔가 변화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1950년대 우리가 앞서 이제 이 TV나 라디오가 그 시절의 뉴미디어로서 문화 폭발을 가져왔고 특히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게 TV였는데 이 TV가 등장함으로써 영화사들이 굉장히 큰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것을 타개한 게 누구냐면 마릴린 monroe라고 하는 대형 스타와 그리고 영화관에서만 볼 수 있는 와이드 스크린 그리고 나중에 돌비 시스템 해가지고 웅장한 그런 음향 시스템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굉장히 재밌게 봤던 그런 이제 블록버스터들을 집에서 보면 굉장히 막 무서운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 집에서 덜 무서워요. 청각 효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네, 13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지만 스타는 경제적 관점에서 굉장히 매우 문제성이 있는 필수품이에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게 왜냐하면 그 영어 논문이다 보니 이제 번역본을 선생님이 봐가지고 원문을 봐도 이렇게밖에 번역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문제성이 있는 필수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스타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문제성이 있어. 어떤 문제성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TV 이제 가수가 아니라 탤런트나 영화 배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뭔가 한 드라마나 한 영화를 확 뜨죠. 지금 최근은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 그 정호연이라는 여배우, 모델 출신 여배우가 확 뜨게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스타들이 우연한 계기로 스타성을 갖게 되죠. 물론 반짝 스타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자, 이게 그런데 이 사람이 스타가 됐는데 그 다음 영화에서도 늘상 성공을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선생님이 그 지리산이라는 드라마를 여름방학에 좀 재밌게 봤어요. 선생님 재밌게 봤어요. 김은이나 김은수 그 작가의 작품들은 참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뭔가 약간 살짝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충분히 재미있었는데 워낙 김은이죠. 김은희 작가의 그 시그널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조금 임팩트가 좀 약했는지 시청률은 그만 못했고 전지현도 이제 한물 갔냐 이런 기사도 났더라고요. 왜냐면 전지현이 나오는 드라마들마다 큰 히트를 치고 흥행의 보증수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방금 선생님이 지리산을 얘기했듯이 팬덤을 갖고 있는 대형 슈퍼스타라 하더라도 생각보다 사람들은 내 취향에 맞지 않는 드라마나 영화, 내 취향에 맞지 않는 음악을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들어주지는 않아요. 그게 재밌죠. 그러니까 바로 무슨 얘기냐? 스타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이 사람이 나왔다고 해서 늘상 흥행에 성공을 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문제성이 있는 필수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량적인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개입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마치 스타를 어떤 그 생산품처럼 물건처럼 말을 하지만 사람이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정량적인 예측은 결론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할리우드 전성기 시절에도, 할리우드가 대단한 전성기 시절에도 스타가 영화의 절대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못했어요. 뭐 베티 데이비스라든지,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베티 데이비스나 또 서부 영화의 아주 히어로였던 뭐 존 웨인의 경우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 중에 방금 그 지금 13쪽에 보면 사운드 오브 뮤직은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 줄리 앤드루스라고 하는 여배우를 보면 알겠지만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면 그렇게 대단한 미인이 아니에요. 대단한 미인도 아니고 일단은 노래는 잘 부르는 사람이었고, 반면에 바로 위에는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1963년의 영화가 있는데, 간혹 TV에서 옛날 영화 할 때 보여주는데 여기에 정말 대형 스타들이 다 나오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세기의 미녀인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든지 뭐 리차드 버튼, 어마어마한,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정말 그야말로 드디어 그 미국의 대중문화 산업이, 특히 영화 산업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대형 배우들이에요. 대형 배우들이 잔뜩 나왔는데 망했어요. 망했고, 근데 좀 선생님도 어릴 때 봤는데 되게 스펙타클하긴 해요. 스펙타클하긴 한데 좀 살짝 재미가 떨어졌어요. 반면에 사운드 오브 뮤직은 선생님이 어릴 때 아주 기억이 나요. 그 도레미송이나 선생님이 초등학교 다닐 무렵이었던 거, 69년에 나왔지만 국내에 들어온 거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것 같아서 온 가족이 보러 갔던 기억이 있는데, 아주 이제 어린 마음에도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졸업이라고 하는 1967년 작품 뭐냐면 더스틴 호프만을 스타덤에 올려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더스틴 호프만은 아마 알지 않을까 싶은데, 레인맨이라든지 그래요. 근데 이 더스틴 호프만이나 줄리 앤드루스는 이 영화로 스타가 된 사람들이에요. 스타가 된 사람들인데 뜻밖의, 여러분도 알다시피 더스틴 호프만은 잘생긴 남자도 아니에요. 키도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영화들은 큰 성공을 했어요. 알 수가 없죠. 물론 이후에도 줄리 앤드루스 주연의 뭐 메리 포핀스도 뭐 성공을 하기도 했고, 더스틴 호프만도 성공한 것도 있고 좀 실패한 것도 있죠. 결과적으로 스타의 명멸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예측이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스타덤에 올라서 팬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소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타덤에 오른 팬덤을 가지고 있는 대형 스타들이 뭐 캐스팅도 잘 되고 CF에도 잘 나오게 되는 거겠죠. 네, 그 다음 14쪽으로 가겠습니다. 시장의 조작과 스타 이미지의 제조. 네, 뭐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속상한 것들은 뭐냐면, 굉장히 좋아했던 스타가 좋지 않는 스캔들에 막 너무나 지고지순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여배우가 굉장히 그런 어떤 사생활이 문란하다든가, 대표적으로 예전에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허준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황수정이라는 여배우가 있었어요. 예진아씨로 나왔던 그런 유명한 여배우인데 굉장히 청순하고 그야말로 큰 대형 스타로 이제 청순하고 지고지순하고 지적이고 그런 이미지로 막 했는데 사생활이 좋지가 않아서 이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제 그런 이미지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반면에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갑자기 그 여배우 굉장히 그 로맨틱 코미디에 나와서 아주 재기발랄하고 그런 이미지로 일단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다른 이미지로 이제 만들어지기도 쉽지 않고 뭐 이런 거죠. 이제 나중에 그 스타 이미지에 대해서는 마릴린 monroe와 그레이스 켈리를 통해서 다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스타의 성공은 광고 조작과 흡사하게 시장의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해서 스타에 관한 경제적인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시장 조작의 문제를 독점 자본주의 발전에 불가피한 결과라고 보지 않는다면 사회윤리적 측면에서 조작의 문제를 다룰 수가 있다. 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화사전에서 홍보, 선전, 팬클럽 등 스타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엄청난 양의 돈과 시간을 썼고 조작의 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방금도 이야기를 했죠. 뭐 전 세계에 다 마찬가지예요. 스타 시스템의 내재적 특징은 대규모 자본주의의 전형으로 막대한 투자, 세계의 합리화, 체계의 합리화, 산업기술의 표준화 등등 네, 스타의 존재를 효과적으로 대량 소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 대량 소비할 수 있는 많은 팬덤들이 소비할 수 있게끔 그런 상품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어떤 그 이미지의 제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즘 이제 여러 이제 뭐 국내 스타들도 마찬가지고 외국 스타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SNS의 발달로 이제 미디어가 이제 한 단계 더 발달을 했잖아요. 뉴미디어가 또 새로 등장하다 보니까 조작이 쉽게 들통이 나는 것 같아요. 보는 눈도 너무 많고 조작이 쉽게 들통이 나다 보니 오히려 이제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누가 나오면 학폭이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면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를 가리고 숨기고 그래서 조작을 하기가 조금 이제는 어려운 이제 우리는 대중문화사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작이 굉장히 용이했던 시절을 좀 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부분은 있죠. 그런 부분은 있고 이제 화면 앞에 나오면서 대중 앞에 쓰면서 좀 더 정제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최소한 뭐 학폭을 저질렀던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대중 스타로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마약을 했거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본인이 그 어떤 그런 뭐랄까요 처벌의 과정을 거치면 뭐 랩을 하는 그런 쪽에서는 참 놀랍게도 수용이 되는 것 같아서 한국과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15쪽 스타 탄생의 메커니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 탄생의 전형적인 메커니즘은 이미지 구축 지금 15쪽입니다. 15쪽 스타 탄생의 메커니즘 전형적 메커니즘이에요. 일단 예비 홍보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치 그 이제 정말 죽지도 않은 죽었다고 소문내는 그런 좀 극단적인 경우는 이제 아니지만 외모라든지 화제거리를 미리 언론에 노출하고 네, 뭐 연문설까지 일부러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담 홍보 담당자가 배정되어서 프리세일 기간을 이제 갖게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영화든 뭐든 트레일러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들 맛보기 영상 같은 것 클립들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화 제작 지금은 이제 이 논문은 지금 할리우드 시스템을 얘기하니까 영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스타 선전을 위한 전국 광고에 들어가고 이야기거리를 언론에 공개하고 관련 상품.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K-팝 아이돌들 같은 경우 뭐 미국의 그 팝스타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굿즈를 판다든지 뭐 그렇게 하죠. 우리 뭐 BTS는 번들 판매를 안 하지만 뭐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테일러 스위프트도 번들 상품을 만들어서 뭐 옷을 팔거나 같이 껴서 팔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앨범을 끼워 팔기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다 홍보이자 또 이제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기도 하죠. 이런 홍보의 전 과정에서 이게 중요한데요. 스테레오타입화된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순 가련형이면 끊임없이 청순 가련이어야 하고 뭐 하지만 섹시한 이미지면 끊임없이 섹시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런 속성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16쪽으로 가면 그래서 16쪽에서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별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푸시도 이벤트 의사 사건으로서의 스타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타덤과 개별 스타는 전적으로 그들을 생산하는 조직에 의존한다. 그래서 의사 사건으로서의 스타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그 영어로 된 부분이 이제 데니엘 그 제이 부얼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1961년에
The Image, A Guide to Pseudo Events in America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설명을 한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A 미디어 이벤트, 그러니까 어떤 매체에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 사건이다. 의사 사건이고 그 다음 줄에 보면 미디어 퍼블리시티, 어떤 매체의 그런 퍼블리시티의 목적으로 조작되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의사 사건으로서의 스타라는 말도 결국은 실제적인 그 사람이 아닌, 실제적인 그 사람의 실제 정체성이 아닌 이미지화된, 스테레오 타입화된, 조금 앞에 이제 설명한 그런 얘기를 이제 부어스틴이라는 사람이 1961년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봐버리면 스타는 그냥 페이머스한 사람, 유명한 사람일 뿐 어떠한 재능이나 특별한 자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극단적으로까지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겉모습만, 이미지만 있는 빈통이라고까지도 극단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외적인 용모만을 가지고 있는, 외모만을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서의 유명인의 본보기라고 보는 부정적 의미로서의 스타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일상적으로 한 남성이나 여성을 전국적인 광고 브랜드로 만들어버리는 특질은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인간의 공허함, 인간 소외를 만들어내는 인간 소외, 이렇게 사회학적인 개념이죠. 그러한 어떤 문제까지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의사사건으로서의 스타라는 개념을 소개하게 됩니다. 2차 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3차 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